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부끄러운 기억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수십 년 만에 초등학교 반창회가 열리게 됐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전날에 그때의 추억을 좀 되살려 보고자 제가 일기장을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페이지에서 제 시선이 멈췄어요. 제가 굉장히 독한 말로 반 친구 한 명에게 큰 상처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후회를 했고 다음 날 반창회 자리에서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나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여 줬고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깨달음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혹시 여러분도 같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기록의 중요성을 알려주실 아주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거든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강연자 국가기록원의 이소연 원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근데 기록하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읽었던 기사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80대 한 할머니께서 무려 55년 동안 써오신 일기장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했다. 이런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이런 기록이 국가로부터 기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국가기록원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부터 일반 동사무소까지 국가기관,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업무 중에 생산한 기록을 수집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기간 동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인데요. 네. 간혹 그 민간에서 나오신 개인의 기록도 그 기록이 공공의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에 따라서 수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영숙 할머니의 기록은 1955년부터 2006년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을 하루같이 적으신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여러분 일기 열심히 씁시다. 우리 일기장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기록으로 여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 원장님께서 3번에 걸친 강연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지식을 그리고 감동을 공유해 주실 텐데요. 자, 그 첫 시간의 문을 여러분의 박수로 열겠습니다. 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저는 3번에 걸쳐서 기록으로 만드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구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표현인데요. 도대체 기록을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한번 제식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책 앞에 보면 역사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 기록이 있은 다음으로. 근데 그때 기록이라고 하면 문자로 만든 기록이에요. 한 5,000년 전 정도로부터 역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자 말고도 그림을 통한, 문자 이전에 그림을 통한, 그림이 문자로 변해가는 내용은 배우셨잖아요. 또 구전을 통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문자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역사 시대 이후에도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구전으로 역사를 전승해 내려온 어떤 부족이나 민족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유난히 문자 전통이, 문자 기록 문화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서 500년 정도 되는 그 부족의 역사를 이틀 반 동안 암송해낼 수 있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인류는 문자라고 하는 기록과 소통의 도구를 얻으면서
암기력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생기면서 기억의 그 용량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록 문화의 전통이 어떤 문화가 더 우수하고 어떤 문화가 더 우수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3번의 강의에 걸쳐서 기억하기 위한 도구다. 기억하기 위한 도구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잊지 않겠다는 뜻이다는 거죠. 그럼 기억하고 잊지 않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로 문자 혹은 그림 혹은 구전으로 전송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기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기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 기록이 만들어지게 된 맥락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역사시대 이전의 기록을 한번 보죠. 저 그림은 잘 유명한 여기저기 나오는 라스코라는 지역의 동굴 벽화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1940년에 발견됐어요. 그 동굴에서 한 1000개가 넘는 저런 그림이 발견이 돼요. 대체로 사냥을 그린 모습, 사냥하는 풍경을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이죠.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고요. 저 그림들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론이 분분해요. 처음에는 영광스러웠던 사냥의 기억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저게 잘 드러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컴컴한 동굴에 엎드려서 기어가야만 볼 수 있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표현을 하기 위한 의미라기보다 더 많은 행복한 사냥의 경험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와 주문의 형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번 좀 더 잊지 않겠다라는 말, 기억을 하겠다라는 의지, 그게 기록하고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역시 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 그림과 저 말을 잊을 수 없죠. 저기 어디에도 세월호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요. 저 그림만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라고도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 그림은 사실 2014년 4월 16일, 17일, 18일 그 한 사나흘 사이에 나온 그림이에요. 저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 일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짐작하지 못했어요. 저 이후로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뭔가 먹먹하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엄청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그러려면 잊지 않겠어. 그래서 꼭 기억해뒀다가 이게 그냥 묻혀 지나가지 않게, 무슨 일인지 밝혀낼 수 있게,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만들고야 말겠어라는 의지가, 저게 기록이에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많은 기록들 중에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서 많은 기록들이 내가 나중에 보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 자식이라도 보게 하겠다,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라도 보게 하겠다,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기록을 하는 마음에 들어있어요. 저 기록은 쿠심 점토판이라고 불러요. 흙을 빚어서 만든 점토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리 역사책임서 많이 봤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인근에 흔했던 진흙을 빚어서 뾰족한 나뭇가지나 쇠꼬챙이 같은 걸로 긁어서 글씨를 남겼어요. 저 글씨를 쇠기형 글씨라 그래서 서형 문자라고도 부르죠. 저 점토판은 첫 번째 점토판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천 년간 진화해서 만들어진 점토판이에요. 저기 보면 약간 보리 같은 모양도 좀 보이시죠? 밀이나 곡물 같은 모양도 보이고 점도 몇 개 보이고. 짐작하기로는 저게 어느 춘궁기에 곡물이 좀 많은 집에서 곡물을 좀 빌리면서 가을에 양으로 갚겠다 같은 이제 거래 문서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저기 특별히 유명한 거는 저 점토판이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되는 점토판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보리, 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저 기호 중에 어떤 것은 음가를 갖는 표음 문자로 변하기 이전에 그게 쿠자라는 글자하고 심자라는 글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의미가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건 소리로 읽을 수밖에 없다. 쿠심, 사람의 이름이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게 하는 이제 엄청난 오래된 수천 년 전의 기록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기록이에요. 로제타 스톤이라고 해서 나폴레옹 밑에서 일했던 장교 한 명이 이집트의 밭에서 발견한 저 돌에서 실제로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1m 한 10cm 정도 높이가 되고 너비는 한 74cm 정도 나오고 무게는 760kg 정도 돼요. 저 돌은 1799년에 발견이 됐는데 보시면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맨 위는 신성문자라고 해서 이집트의 유물이니까 이집트의 사제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문자. 중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쉬웠던 이집트의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문자. 마지막 칸에는 이집트가 아닌 이집트의 점령 지역에서 대부분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동일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내용이 뭐냐 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업적을 쓴 거예요. 권력을 가진 위대한 왕들이 자기 업적을 수천 년에 걸친 다음 세대까지 전승하기 위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돌에다 새겨요. 이렇게 뭐 큰 돌이나 절벽에다가 적어 놓은 내용도 있지만 어떤 내용은 이제 점토판이나 아니면은 작은 돌덩어리 같은 데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보면은 맨 뒤에 저희가 저주문이라고 불리우는 문장이 발견이 돼요. 이 글을 해서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적는 자 업적의 찬탈이죠. 3대를 멸하리라. 신의 저주가 신의 분노가 그를 맞으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록을 남기고 또 그 다음 그 권력을 넘겨받거나 빼앗은 자들이 그 업적을 또 뺏기도 했던, 사실은 최근까지도 기록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남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서로 뺏고 뺏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수 있어요. 앞의 기록들은 세상을 바꿨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요나 어떤 위정자의 욕망을 담은 기록이었다고 한다면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실제로 세상을 바꾼 기록이에요. 저 기록을 통해서 유럽의 암흑시대였다고 하는 중세에서 근대사회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새로운 사회로 바꾸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저 95개조 반박문은 아마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 인쇄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독일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이 교회가 말하는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나쁜 짓을 하는 교회의 논리적 모순을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종이에 써요. 저 벽에 붙어 있는 저런 종이죠. 95개조의 교회의 거짓말과 허위를 지적하는 그 금속활자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가 동시에 작성이 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퍼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더라면 그 말하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면 돼요. 써놓은 방 붙인 필사는 지워버리면 돼요. 태워버리면 돼요. 그럴 속도가 없이 들불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타임 매거진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던 2000년대 언저리에 세상을 가장 크게 바꾼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세계적 석학들을 대상으로 뭔가 좀 의견을 말할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지난 1000년간 서기 1000년에 서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꾼 역사적 사건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었다. 그 대표적인 기록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기록은 뭔가를 꼭 남겨야 해서 그 기록 자체의 의미가 중요해서 남긴다기보다는 기억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잊지 않기 위한 도구, 망각에 맞서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기록은 다시 봐야 하는 필요성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보아야 할 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만들고 관리하여야 해요. 근데 이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만든 거를 이메일로 탁 보내서 멕시코에 있는 친구가 봐야 한다면 공간을 넘어선 소통과 재현을 위한 도구가 되고, 이것을 남겨서 뭐 내일, 한 달 후, 100년 후, 1000년 후까지 보여주고자 한다면 또
시간을 넘어서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기록이 인류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실 텐데, 자, 궁금한 점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네요. 네,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재학 중인 임동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1위가 독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저희가 제일 많대요. 근데 이게 많은 게 뭐 사실은 국력? 국가의 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 이게 쉬울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부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의 기록 유산이 그만큼 덜 우수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 뭐랄까 국가적 세계적인 이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만들어진 게 국가 간 경쟁이나 어느 나라의 기록 문화가 우수한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컨테스트 같은 의미라기보다는 잘 사는 나라에서도 기록은 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되지 않는 한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주 유명하지 않은 기록 유산은 특히 더 그렇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네스코가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은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 제도, 국제기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도구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살만한 나라들이 더 많이 등재를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의 없어지면은 안 되는데 지금 위기에 처한 유산들이 등재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유산 관련 전문가들을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독일이 세계 1등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태 1등일 수도 있지만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어지지 말아야 할 기록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띤 강연에다가 또 친절한 답변까지 우리 이소연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기록으로 열어가는 나라다운 나라 1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찬 외침으로 한번 강연을 마쳐볼까요?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 기록을 통해서다. 기록학 연구하고 일한 지 20년 정도가 되는데 약간 좀 소름이 돋았다고 할까요? 기록의 역설, 기록을 남기기도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록을 안 남기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기록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역사가 없다, 내일은 더더욱 없다